김태윤님께서 지금 이건 뭐 여러 회사의 차세대 방법이 있을 텐데 팔로알토만 특화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궁금한 팔로알토가 지금 차세대 방법 쪽은 리딩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리딩 기업인데 리딩 기업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네네네.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장 큰 장점이 저희 그 스렛 DB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비슷한 요새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포맷의 이런 그 방화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거기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가지고 있는 DB 양과 그 DB의 질이 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재환님, 그 방화벽 시스템 축적된 위험 요소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신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아내는 알고리즘은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스레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라는 쪽에서 그 파일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나오는 피드를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얼라이언스 맺고 있는 것 중에 MS사에서 패치가 나오기 전에 MSPP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어도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정국님, 그 차세대 방화벽에서 SSL 트래픽을 복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복화를 하고 제어를 하는지요? 이제 SSL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SSL 포워딩하는 그 데이터에서 그 루트 CA 정보를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만든 걸로 대개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석, 저희가 이제 매니미들 어택의 형태를 띄우면서 인증서 교체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서버 인증서를 방화벽에 그대로 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민우님께서요. 서버군이 센터에 있고 일반 사용자는 VPN으로 서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인터넷 트래픽은 센터 경유를 안 할 경우 방화벽이 센터에 위치하면 애플리케이션과 URL 필터링 등 기능은 못 쓰는 것인지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질문처럼 VPN을 모든 트래픽을 태우지 않으면은 차세대 방화벽 펑션을 못 써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강제적으로 모든 트래픽은 차세대 방화벽으로 향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광노호님, 생산 현장의 PC들이 AD 환경에 속해 있다면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한다면 굳이 망분리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거는 약간은 좀 정책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고객분들 그 말씀하실 때도 보안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이거든요. 네. 사람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IS, IMS를 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탑 매니지먼트로 하여금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IT 자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스스로 그런 관리 체계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런 것도 망분리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는 그 회사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보안에 대해서 네. 그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정책적인 문제가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박치규님께서 운영 중인 방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서 기업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이버 공격 탐지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아까 보여드린 그 화면처럼 타일 형태로 보여주게 돼요. 네네. 그래서 구성한 후에는 어떤 그 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모든 지금 공격자들은 전부 다 이제 방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보면 뭐 그 이메일 피싱이라든가 워터링 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회하려고 하는 기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실질적으로 가시성을 확보해 가지고 네. 그런 그 사용에 대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리스크한 어플리케이션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사용하고 그 리스크한 건 사용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위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표면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는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일단 차단을 하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막고 이런 그 단계적인 차단법을 저희 이제 팔로알토에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되는 네. 거죠. 또 광노우님께서 차세대 방화벽에서 와이어리스를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어도 가능한지요? 아, 저거는 당연히 가능할 텐데요.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뭐 특정이 된다면 네. 저희가 더 음. 조금 그 답변을 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익재님께서 기존 UTM의 경우 기능 통합에 따른 성능 제약이 문제였었습니다. 차세대 방화벽에서도 기능 통합에 따른 성능 부분은 어떤지요? 아, 저거는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UTM하고 가장 큰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UTM은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OS만 바꾼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는데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니까 이제 그 성능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저희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플레인을 3개 계층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들 그 더 많은 뭐 CPU라던가 이러한 요소들을 더 많이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런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도 더 많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하드웨어를 지금 이제 구성을 해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원이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하고 싶지만 제일 큰 문제는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인데요. 국산 제품과 외산 제품의 장단점을 부탁드립니다. 저거 제가 네네. 답변하겠습니다. 그 차세대 방화벽은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그 알려진 공격 DB와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빨리 분석해서 네.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보안 장비들은 캐펙스 차원에서 구매가 되고 네. 매년 유지 보수만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매년 이용하는 그러한 그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의 패러다임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그 위협에 대해서 그거를 방어할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그 오펙스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차세대 방화벽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런 말씀드린 그런 서브스크립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예전의 레거시 방화벽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여기 김 부장님도 예.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 쪽 분야에서 가장 좀 많이 직접 그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듯이 사실 기능들을 보시면 우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가면 그게 바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비교 대상이 단순한 그 박스형 형태의 어떤 레거시 방화벽에 비교되는데 네. 지금 많이 제가 지금 3년째 오고 있는데 많이 저런 좀 완화되고 있고 또 공공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안이 먼저고 그게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면 네. 그게 이제 조금씩 그 보안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좀 그런 게 좀 무마돼서 성사되고 있다. 예, 점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네. 보완을 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도 SLR 쪽이니까 SLR 같은 경우에 한번 무료로 한번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 한 말씀 맞추고 할까요? 네, 먼저 김 부장님. 네, 차세대 방화벽으로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벤더들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얼마나 많은 그 레퍼런스가 있는지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고려사항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너무 그 앞에 우리 고객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같은 그 에코 시스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크게 그 부담을 안 느끼고 아까 보안 진단 서비스 같은 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큰 부담 안 드리고 쉽게 현재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어차피 4시부터 6시 전까지 어쨌든 퇴근 전에 하는 거니까 그래도 현업분들도 나오시고 해서 되게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요즘은 이제 시간 되면 직접 전화 걸어서 통화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해 보면 굉장히 목소리로만 들어도 이분 굉장히 방송에 딱 어울리겠다는 분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같이 현업의 어떤 이슈라든지 고민거리 여기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시청자로 또 참여하고 뭔가 그런
우리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 토크화이팅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